항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연인들. 오늘은 그 연인들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CN ABC 소장 임철웅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에 싸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싸움 이야기를 요약해서 좀 들려주면 남성분은 9 to 6 딱 정해진 일을 하는 분이고 여성분은 3교대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이제 밤 늦게까지 끝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뭐 3교대 때 재수없게 걸리면 뭐 12시에 끝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분도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젊은 나이니까 둘 다 이제 20대인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은 이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하는데 여성분도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성분도 늦게 마시기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나요. 남성분이 내가 너한테 신경을 덜 쓰겠다. 그래서 끝이 난대 계속. 그게 싸움이 잦았었는데 결정적인 싸움은 언제 일어났냐면 여성분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막 걱정하고 전화해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먹을 것도 싸주고 이랬는데 여성분이 몸이 좀 괜찮아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일이 또 12시쯤 끝나서 또 끝나니까 또 거기 이제 선후배들 있고 하니까 맥주 한잔 하자 이래갖고 2시간 정도 술을 마신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새벽이잖아요. 그 남자는 이제 새벽까지 전화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내가 널 왜 걱정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 그래서 여성분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구속받고는 못 산다. 그리고 난 진짜 계속 아파서 못 나가다가 하루 나가서 그 사람들 걱정해주고 괜찮아서 맥주 한잔 한 거다. 싸움이 다 났어요. 결론도 내가 너에게 신경을 덜 써야겠다. 두 사람 사이는 결혼을 앞둔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저는 근데 양쪽 다 이해가 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는 두 사람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회식이 좀 잦았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근데 남자친구는 회식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없는데 있어봤자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것도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끝나는 정도? 근데 저희 회사는 술을 좀 좋아하는 회사라서 맛있는 음식 아침에 해장국 맛있는 음식 먹고 헤어지죠. 같이 출근하지. 그렇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서로 회사가 틀리고 성향이 안 맞다 보니까 그때 자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잖아요. 회식을 어떻게 빼요? 근데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 그걸 잘 이해를 못 해주더라 사람들이. 그쪽도 서로 이게 하니까 저는 그때 자꾸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내린 결론이 그럼 우리가 룰을 정하자. 만약에 네가 이게 정말 싫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회식을 내 2주에 한 번만 갈게. 대신에 너는 내가 싫어하는 이거는 좀 고쳐줘. 너는 연락을 좀 잘해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딜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군요. 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싸움이 거의 없었어요. 그걸로는. 그러면 술자리를 2주에 한 번씩만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건 아니에요. 회식은. 근데 술자리 말고. 근데 남편은 회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걔는 회식. 그분은 회식을 싫어했어요. 그래요? 회식 말고 다른 술자리를 못 봤나 보네요. 고양이님 장난 아닌데 회식에서 그나마 차라리 회식을 많이 가져서 이 사람이 간이 썩어 문드러져 버리겠다. 나까지 생각했을지도 몰라. 회식이 차라리 건전할 텐데. 아니 남자친구 생겼을 때는 술자리를 거의 안 갔어요 제가. 거의 안 갔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런 좀. 그렇군요. 그걸로 해서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왜 관계가 정리가 됐던 거죠? 제 인생 극장인가요?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아니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확장돼서 결국 파장을 이루거든요. 이별 얘기도 하나요? 아니 혹시 그러지 않았나 해서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가 마음껏 상상할게요 그냥. 편하신 대로. 결론은 저는 계속 지켰는데 이제 그쪽에서 안 지키다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커플들을 아까 처음에 사례를 들었던 커플을 보면 이렇게 딱 티가 나진 않는데 남자분이 여성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남성분이 됐다 내가 관심을 덜 가질게 라고 말을 하는 건 실은 이 남자도 피곤한데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좀 내가 내 인생도 있는 건데 자꾸 이 사람이 개입되는 게 싫은 거고. 근데 이게 성별을 바꾼 케이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보통 그 반대가 네. 많지 않나요? 보통 그 반대가 많을 거예요. 반대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포인트지. 이게 두 사람이 결혼을 생각을 하고 같이 인생을 꾸려갈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이 충돌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아마 여기서 여성분은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무 숨막히지 않을까.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으로는. 근데 그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남자가 굳이 갑과 을을 따지면 을이잖아요. 근데 을인 걸 스스로 인정 못 하고 있을 거야. 여성분도 상대가 을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구속하려고 그래. 내 갑이 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은 그 속마음을 들어보면 여기선 남성분이 을이거든. 이 여자가 떠날까봐 두렵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될까봐 두렵고 그렇죠. 내가 봤을 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잔데 어디다가 내놨을 때 막 그런 마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은 싹 없어져요. 세상에서 이 여자 빼고 다 이뻐집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걱정하는 건 그 포인트지.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날 이해 못하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그러면 어떨까? 어째야 되나? 라는 포인트인데 그런 거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터져요. 어차피 지금 결혼을 구체적인 준비를 안 했고 결혼을 약속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를 제가 예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케이스만 갖고 얘기를 하면 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했던 행동에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면 관계를 정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아지는 게 안 보이면 관계를 정리해도 돼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 사람이 까먹고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건 실은 큰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너무 쏟지 말고 내가 한 번 말했는데 왜 안 고쳐? 너 계속 이럴 거야? 내가 날 무시하냐? 이럴 필요 없이 저번에 말했지? 자 이거 하지 마. 또 그래. 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커지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구속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파괴적인 언사나 행동이 점점 커져가는 방향성을 띠면 그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방향성이 문제지. 계속해서 평타 치면서 또 막 티격태격하고 아유 내가 됐어 하지 말지 뭐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못 버티겠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내가 속으로 곱는 것 같으면 본인이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죠.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건 이 사람이 나를 더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결혼하고 변하면 어떡하지라는 거면 방향성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참고 참다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참아야지 하면서. 근데 그 폭발하는 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심해지는 것 같아. 좀 한참 또 가만히 있다가 터진 게 예전보다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 있을 때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있는 게 즐거울 거야. 행복할 거야. 근데 예전에 이 사람이랑 만나지 않았을 때 평균적으로 평범했을 때 내가 행복해.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불안하고 괴로운데 어떤 시점에서 확 행복해져. 이건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치가 떨어져 있고 그 어느 시점에서 확 행복치가 올라간다는 건 일종의 마약인 거예요. 우리가 마약을 먹고 행복해지는 건 평균치가 떨어지잖아요. 평범한 순간이 떨어지고 확 행복에 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중독되되 나는 불행으로 가는 거고 근데 내가 일상은 똑같은데 조금 행복이 크지 않아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좀 더 행복해. 일상도 똑같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같은 거지. 그러니까 즐거운 거야.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야. 맛있는 거 안 먹는다고 내가 막 그렇게 불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약을 안 하면 불행하잖아. 근데 그게 구분해야 되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 괜찮아요. 문제 없어.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문제를 계속 발생시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하겠어. 근데 그것이 반복될 때 서로가 파괴적인 것들이 커져갈 때 그거는 정리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걸 정리를 고려할 때 서로가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이 아니라 뭐 몇 번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주면서 서로가 경고는 해야죠.
경고라는 게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심해지고 있어. 서로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더 큰 걸 잃을지도 몰라라는 거를. 그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이제 매번 이런 방송 때문에 얘기하지만 무슨 말 할지 알죠? 말은 뭐 말은 뭔데 못하겠어. 지금 말은 뭔데 못하겠어. 지금 고현이님 표정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말은 그래서 막 그러는데 여기 상처받았어 지금. 이런 게 상처가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그 관계를 끝내야 되는. 관계를 끝내야 그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제. 오래간만에 했는데 오랜만에 촬영을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그 파괴적으로 간다고 그 말씀하시는 게 그 싸움의 원인인 뭐 예를 들어 뭐 12시 갖고 뭐 1시 갖고 이게 점점점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좀 심해진다는 게 파괴적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싸웠을 때 상황이 그 전에는 뭐 자기야 여보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는 뭐 이름 부르고 윽박지로 이런 게 심해진다는 건지. 이름 부르면 몸이 딱 굳으면서 이제 오줌을 싸죠. 초등학교 때 하도 그렇게 하면서 막 혼나버릇해가지고 이름 부르면 무서워. 그렇죠.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실은 다 파괴적인 순위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건 후자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잘못하는 행동들을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이 더 심해지는 거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해야겠죠. 말을 하고 싸움의 원인도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대도 잘못을 들 수 있어. 근데 이게 싸움이나 파괴적인 행동은 이게 상대를 윽박지르고 그런 것도 파괴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늦게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는 것도 실은 이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2-3시까지 놀던 게 갑자기 어느 날 외박을 한다. 이것도 실은 상대를 파괴하는 게 확장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랑 만나면 만날수록 실은 편해지고 신뢰가 가고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모습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자기의 행동에 합리화를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건 얘가 뭘 잘못해서요. 혹은 내가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더 노는 건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줘서요. 그래서 어쨌건 합리화를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그럼 치킨을 먹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왜 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합리화를 했던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하고 싶어 하는 게 상대를 파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쨌건 합리화를 했을 때 상대를 파괴하는 행위가 커져가는 것. 그거는 상대랑 싸우면서 욕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실은 그 사람이 그 뭐 늦게 들어가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늦게 들어가는 건 실은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니까 합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2시간 정도 마시는 거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가 됐으면 실은 거기까지 지켜줘야 돼. 그리고 못 버티겠어서 자꾸 화가를 내고 그런 거를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수용해야 돼. 그리고 그때 화를 내고 그래도 그때 합의를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해. 그래서 예전 정도로 이 사람이 화를 냈으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뭐 외박은 아니죠. 뭐 회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예전 정도 했으면 실은 화를 내거나 이랬어도 서운하고 이래도 그건 오케이를 해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우리가 만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근데 만나면서 어느 쪽이든 더 심해지면 이 사람의 본 모습이 안 드러났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부터 본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면 과거의 본 모습이 아닐 때까지는 내가 수용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본 모습이 아닐 때도 싸움이 났었어. 근데 수용 가능한 서준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게 본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자꾸 싸우고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이게 심해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못 놓는다는 건, 그렇게 하는데도 고민이 되고 못 놓는 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안 주면 실은 그냥 놓으면 돼. 근데 만나면 되게 좋거든. 싫을 땐 되게 싫어. 파괴하고. 그건
일상이 다운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 확 치고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런 거는 본인 삶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모습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사랑은 원래 열병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거고 일상적이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더 사랑으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금 만약 그런 게 파괴적이라고 생각해서 두렵다면,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런 방향성을 가졌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언제든 서로가 성숙해질 기회이기도 하고, 서로가 그분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조심을 해주고 좀 서로가 옆에 있는 거를 고마워한다면, 그리고 이제 뭐 쌓이는 거나 이런 거를 뭐 불륜으로 푼다면 농담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다 앞을 달리겠네. 말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상대가 내가 그런 얘기를 잘해도 변화가 없고 나도 못 변하겠다 그러면 서로가 큰 상처를 받아야 돼. 이별로 통해서 상처가 돼야 그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실수를 안 해. 참 그래서 사랑의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이랑 잘 됐을 텐데 이 사람이랑 너무 일찍 만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상처를 보다 지금 당장 이 현실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깨지고 후회하고 다시 그분을 고치고, 근데 또 고치고 해도 또 똑같아. 또 비슷한 일 벌어지고. 그게 이제 앞자리 수가 몇 번 바뀌어야 이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많이 바뀌어야 돼. 어때요? 저는 근데 아까 파괴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약간 다른 의미로 파괴를 생각했나 봐요. 파괴라는 의미가 그로 인해서 내 일상이 파괴되고 내가 파괴되는 게 그건 이별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난 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야하고 욕을 하면 그게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랑 한 번 싸우고 계속해서 다운돼 있다가 그 사람이랑 뭐 또 같이 하면 확 올라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한 번 욕먹고 그렇게 치고받고 하면 다운되잖아요. 그쵸. 그게 일상이 된다고. 계속 그 기억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하고 뭐 잘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일상이 파괴돼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정답이 없는 포인트가, 내가 욕을 하고 야라고 하고 그게 일상에 영향을 안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잠깐 뭐 동거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뭘 어지러나 그것 때문에 하고 미치겠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나.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 그걸 못 견딜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막 너무 결벽증해서 못 견딜.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방바닥에 물건을 함부로 놓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파괴하는 일일 수도 있어. 누군가는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연애가 어려운 거고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 말을 갖고 듣고 좀 맞춰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질 않아.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건 괜찮아. 그건 애초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거긴 한데 어쨌건 그 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실은 그 상대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 이 사람이 거기서 더 심해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변하고 있지 않을 때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치우랬지? 치워. 그래, 치워주면서. 이거 치우랬지? 치워. 그래, 치울게. 그래. 미안하다. 또 해. 미안하다. 술 마시지 말랬지? 얼른 들어가. 그래. 2시까지 2시까지야. 얼른 들어갈게. 또 다음날 싸워. 또 2시까지 먹고. 또 다음날 싸워. 괜찮아, 이런 거.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연인 간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서로가 심해지고 이것을 막 숨기고 서로 막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지, 관계에. 그러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정도.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화가 중요하겠네요. 대화가 중요하죠. 대화가 중요하고 대화를 보면 실은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대화가 이 사람이 점점점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상대가 가해자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상대에게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게 심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물론 상대가 정말로 가해자일 수도 있지. 그래서 자꾸 말이 심하게 나오고 그게 응어리가 맞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응어리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 뭐 그만 가야지 뭐. 요즘 SNS 세대잖아요. 언제든지 뭐 2시간이면 뭐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시대인데요. 뭐. 어플도 많고. 그럼 요즘 뭐가 좋나요?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아니면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 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저는 아까 제 경험상으로는 서로 타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상대방이 1시에 들어가기 싫어. 1시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12시 넘어서 12시 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12시 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의 딱 중간점 만들어서 서로 고치는 거? 그게 이제 잘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그러니까 타협과 협상은 다르거든요. 타협은 이거 10,000원에 팔래요. 9,000원에 살게요. 그럼 9,500원에 사는 게 타협이에요. 협상은 뭐냐면 10,000원에 살 테니까 저 물건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내가 500원을 깎아주는 것보다 원가가 500원 이하인 거, 하지만 1,000원에 파는 거를 주면 내 입장에서도 낫고 상대 입장에서도 낫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500원을 안 깎아주고 원가 400원짜리를 주면 실은 400원만 손해본 거고, 400원만 깎아주는 효과가 나는 거고, 상대 입장에서는 원래 저걸 내가 돈 주고 샀어야 됐으면 1,000원에 산 거였으면 1,000원을 깎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실은 이게 협상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30분 더 늦게 들어가나, 그러니까 12시 반에 들어가나 1시에 들어가나 어차피 늦게 들어가나 똑같아. 그럼 차라리 그냥 알아서 1시에 들어가는 인정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나는 이거 우리의 룰이 그거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네 진짜. 그래 너 1시에 들어가 대신에. 이런 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협상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런 협상할 때 협상 공식에서 아마추어들은 상대가 내미는 조건과 내가 내미는 조건의 중간점을 찾아요. 근데 이거는 협상에서 가장 실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상대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유지해주는 상에서 원하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또 배워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얘가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딴 사람이랑 뭘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포기 못하는 것 선에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약간 이게 이제 포인트긴 하죠. 이제 근데 이걸 기본 룰로 갖고 다른 걸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또 생각을 해야겠지만 기본 룰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나 협상을 하고 있나를. 확실한 건 타협은 서로가 절반씩 손해보는 거고, 협상은 서로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뭐 별 얘기를 다 안 해요. 협상. 좋은데요? 강남배 연영수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런 걸 보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하면서 처음 이랬나? 좀 달라 보이시네요.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뭐 마지막 멘트하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